네, 먼저 관객과의 대화 시작하기 전에 안내사항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한국독립영화협회는 평등한 관객과의 대화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스크린뿐 아니라 가지고 계신 자료집에서도 평등한 관객과의 대화 캠페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고요. 여기 있는 내용을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객 여러분들도 질문이나 소감 남겨주실 때 캠페인 내용 떠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안내드릴 부분은 관객과의 대화에서 질문이나 소감을 공유해 주신 선착순 4분께 독립영화 비평지 52호, 53호를 증정해 드린다고 합니다. 끝까지 관객과의 대화 즐겁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관객과의 대화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보신 영화 연출한 이종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영화를 작년 꼭 이맘때 만들었었는데 전부 부안에서 촬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1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리고 최근의 근황 어떠신지 먼저 공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서트라는 영화를 크랭크업을 6월 17일 날 했는데요. 오늘 딱 1년 되는 날에 이렇게 우연히 쇼케이스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좀 당황스럽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이후에 1년 동안 제작 지원도 계속 넣어보고 떨어지고 인서트 개봉 지원도 떨어지고 좀 미뤄왔던 작업이 하나 있는데 2021년도 정도부터 작업하던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어요. 그거를 끝내고 올해 초부터 다시 작업을 해서 지금 편집을 끝내고 자막 입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정수 감독님의 물론 배우와 감독의 관계로 만났지만 되게 응원하고 좋아하는 동료 창작자이기도 한데요. 제가 알고 있는 창작자 중에서 영화 감독 중에서 가장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023년에 처음 장편 왜 이렇게 숨을 쉬세요? 그러신가요? 네. 네, 2023년에 비슷한 시기에 6월에 부모바버를 촬영하고 그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공개가 됐었고 그리고 2024년 작년 요맘때 인서트를 찍었는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공개가 되었었어요. 그 말은 그 시간 안에 또 완성이 되었다는 소리이기도 하죠. 근데 오늘 만났는데 영화 한 편을 또 후반 편집을 마무리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뭐지? 라는 생각과 이렇게 부지런하게 창작을 하는 동력 같은 게 무엇일까 좀 궁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동력은 제가 이렇게 실제로 엄청 부지런한 사람은 아닙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아닌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네, 부지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뭘 할까? 계속 이렇게 영화뿐만이 아니고 음악을 만든다든지 글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끊임없이 좀 해야 좀 이렇게 안정이 되는 산만한 사람이어가지고 그런 거를 그냥 꾸준하게 하고 있는 거지 어떤 특별한 포스트 봉준호가 되겠다 이런 동기로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네. 네,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건대 KU 시네마 테크에서 기술 시사를 할 때 영화를 처음 봤었고 그때 영화를 보고 나서 처음 들었던 말씀이 감독님 정말 자기 맘대로 영화 만드시네요 였었거든요. 사실은 촬영을 하면서 대강의 어떤 푸티지를 보기도 하고 어떤 예상하는 어떤 것들이 있기도 한데 그것과 또 되게 다른 느낌의 영화였고 그리고 되게 체험적이긴 한데 이 영화가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모르겠게 그런 시간과 세계를 이렇게 뭐랄까 알 수 없이 막 끌고 가는데
또 그 기분이 되게 나쁘지 않은, 좀 괜찮고 즐겁기도 한, 되게 이상하지만 그런 느낌을 느끼게 하는 영화였어요. 근데 뭐 부모 바보에도 그런 느낌이 저는 있다고 느껴졌어요.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한다. 물론 독립영화니까 그런 게 사실은 어쩌면 당연한 것 같기도 한데,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영화들을 많이 경험하기도 했으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궁금함이 좀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작업을 하시는지. 일단 영화를 제 돈으로 찍으니까 제 맘이죠. 제 맘대로 하는 거고, 계속해서 뭐 부모 바보도 이렇게 멋대로 찍었지만 계속해서 고민하는 부분은, 저도 뭐 영화를 찍기 위해서 영화를 좀 여기저기 가서 배우고 공부를 했는데 좀 그 배우는 과정에서 생기는 궁금증들이 좀 많이 있어서 거기서 좀 어떻게 벗어나볼까? 특히나 또 인서트 같은 경우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다가 글을 쓰게 되었고, 네, 그렇죠. 네, 뭐 이래야 된다, 뭐 안타고니스트가 나타나서 막 주인공을 괴롭혀, 이런 공식 같은 것들에서 조금 어떻게 벗어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글을 쓰는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저는 어쨌든 배우로서 이 영화에 참여를 하게 되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뭐 말은 마음대로 만드신 것 같다, 혹은 내 마음대로 했다라고 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또 되게 공을 들여서 하신다는 것을 어쨌든 참여한 배우로서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배우와 그 누구보다 되게 성실하게 소통을 하는 연출자다라는 인상을 받았었는데,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그런가요? 아니면은 배우와 협업을 하는 거 혹은 연기에 대해서 더 그렇게 공을 들여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걸까요? 네, 우선 이 영화를 본다는 것은, 그리고 봐진다는 것은, 영화를 보면서 저 세계 안에 있는 것들이 진짜라고 믿게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배우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래서 그런 절차로, 그런 이유로 그래서 저는 실제로 배우들이랑 현장에 있을 때 제가 배우들이 최대한 위축되지 않길 바라고, 좀 뭐 촬영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좀 배우들의 어떤 집중력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것들을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 때문에. 네. 네. 네, 그리고 또 어떤 질문이 또 있었죠? 그것만 물어봤어요. 아, 네. 네, 지금. 예상보다 사람이 너무 많이 왔어요. 그쵸. 저도 지금 조금 당황한 상태이긴 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물론 배우로서 기본적으로 작업을 할 때 감독과 많은 소통을 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기도 한데, 되게 적극적으로 어떤 의견을 드렸을 때 그거에 대한 역의견을 뭔가 몇 바닥짜리의 글을 통해서 받아보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저는 오디션 통해서 이 작품에 함께 하게 됐었는데, 오디션을 제안받고 그 지정 대본 이전에 그 인물에 대한 전사를 한 3바닥짜리 전사를 받아봤었어요. 그래서 그 대부분의 오디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디션 단계에서는 뭐랄까 성의가 조금 아쉽거나 조금은 폭력적이기도 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 굉장히 배우들과 첫 만남부터 되게 공을 들여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 존중하면서 만남을 준비하고 계시구나라는 인상을 받았었고, 네, 그렇습니다. 그때 어떤 전사들이 또 되게 영감이 되어서 후에 인물들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나 내용이 궁금하시면 이따 질문 주시면은 일부 구간을 좀 읽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가 되게 영화에 대한 영화이기도 하잖아요. 감독님이 촬영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촬영을 하시면서일 수도 있고 물론 되게 우여곡절이 많기도 했지만 혹시 좀 기억에 남는 영화적인 순간이 있으실까요? 네, 그 스태프들이 다 같이 회식하고 우리 항구가 있는 그 영화에 나오는 장면을 찍는 곳이 왕폴이라는 마을인데 거기가 되게 조그마한 항구 마을인데 거기 맨 위에 이렇게 당산나무가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 두꺼비가 엄청 큰 두꺼비가 사는데 거짓말 같죠? 근데 진짜 엄청 큰 두꺼비가 사는데 걔가 잘 안 내려온대요. 근데 이제 저희가 촬영할 때 두 번이나 그 친구가 내려와서 찍은 영상도 있고 그래서 펜션 사장님이 저희 영화 잘 될 거라고 하셨는데 개봉 지원 두 번 떨어졌어요. 아니요, 물론 엄청 잘 됐습니다. 상도 받았고 예. 좀 그런 순간들 뭔가 자연이 도와주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고 우리 문혜인 배우가 화냈던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 얘기는 왜? 없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찍고 나서 도대체 영화가 뭔데? 라는 그런 대사를 추현이 하기도 하지만 그 촬영하는 과정에서도 감독님이 함께하는 뭐 배우들, 스태프분들이 그 경험을 하는 것이 너무 괴로운 것이 아니기를 되게 배려하신다는 느낌을 많이 받기도 했었고 그리고 왕포 마을이 너무 아름다웠고 그리고 거기에 밥이 정말 맛있었고 물론 제작 일지를 보신 분들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7회차, 8회차라는 되게 적은 촬영 회차 안에 되게 많은 분량을 찍어내야 하는 그런 프로덕션이었어서 되게 무리가 갈 수 있는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배려해 주신 부분들이 또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현장을 경험하고 나서 감독님한테도 마지막 촬영을 마치고 그런 문자를 보냈었는데 이 영화를 찍고 나서 뭔가 영화를 사랑하는 만큼 내 삶을 더 사랑하면서 좀 잘 돌보면서 살아가고 싶다 이런 소회가 남았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이 영화는 저한테 그런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께는 이 영화일 수도 있고 혹은 영화라는 것이 감독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게 좀 궁금했어요. 네. 조금 뭐 이런 얘기 어디 인터뷰에서도 한 적은 있는데요. 되게 좋아합니다. 네, 사랑하고 그래도 이제 한번 차인 적이 있다 영화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 뭐 그냥 좋고 그냥 마냥 좋아서 이 거에 다가갔는데 다가가서 좀 겪어보니까 이제 튕겨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다라는 것은 또 제가 멋대로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했고 멋대로 실망을 했다는 건데 참 진주석 같은 그런 태도지 않을까. 네. 사랑했다 차여본 약간 지독한 첫사랑 같은 대상이기 때문에 이런 영화를 또 만든 것 같습니다. 네. 누구들은 뭐 약간 저를 신성모독하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저도 굉장히 사랑합니다. 사랑해서 또 이런 영화를 만들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영화에 대한 구애를 계속되는 구애를 들은 것 같기도 한데요. 관련해서 저도 사실은 영화를 만들기도 했었고 작년 이맘때 최근에 마무리된 영화의 편집 작업을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선배 장편 영화 감독님으로서 저에게 약간 조언처럼 해주셨던 말씀이 있었는데 그때 한창 좀 헤매고 있던 시기였고 근데 그럴 때 약간 영화에 대한 집착에서 조금 거리를 두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썼던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뭔가 원래 사랑하던 것에 내가 해주고 싶은 것보다 그 대상이 진정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영화라는 생명체가 원하는 걸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영화를 완성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죄송해요 제가 가끔 말을 하면서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라고 그 문자를 덧붙였었는데 근데 그 말을 이렇게 곱씹어 보았을 때 인서트라는 영화가 그런 하나의 생명체라고 했을 때 어쨌든 편집 과정에서 비슷하게 어떤 고민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 인서트라는 생명체가 원하는 건 그럼 어떤 것이었을까? 스스로가 원래 원했던 것과 감독님으로서 원했던 것과 감독님이 원하셨던 것과 좀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게 어떤 걸까 궁금했어요. 엄청 많죠. 엄청 많고 원래는 그 부모바보를 이제 개봉을 이제 약간 배급사를 만난다든지 뭐 제대로 된 개봉 지원 신청 같은 거를 좀 이제 못 하게 되면서 아 내가 만드는 이런 것들이 이런 경향들이 관객들 더 많은 관객들과 만나기에는 한계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부모바보를 통해서 했어요. 그렇다고 그 영화가 싫은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럼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아주 조금 더 이렇게 좀 사람들이 와서 접할 수 있는 벽이 없는 영화를 조금만 더 그런 영화를 만들어 볼까? 라는 생각에 인서트를 시작을 했는데 결국 그렇게 안 됐죠. 네, 그거보다 더 지루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길잖아요, 솔직히. 네, 차마 못 잘라냈습니다. 이 영화가 원한 건 그런 지독함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영화를 보여주면서 이 영화쟁이들 막 이렇게 당해봐라 이렇게 하고 만든 게 아니고 뭐 그것은 그랬습니다. 이 영화가 원했던 건 이런 건 것 같아요. 이런 지독함을 원하고 있지 않았나 인서트라는 영화가.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그래도 시나리오대로는 거의 다 찍었잖아요. 네. 근데 그 가운데 또 버려진 장면이 있기도 하잖아요. 그 시작이 달랐죠. 원래 시나리오에 적혀있던 시작과 네. 달라. 그랬나요? 너무 기억이. 네. 부시크래프트 캠핑을. 아 맞아요. 그거는 저희 돈이 없어서 못 찍었죠. 맞습니다. 네. 1신은 날렸죠. 사실은 그 1신에서 부시크래프트를 혼자 하는 진주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가 쭉 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진주석이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건데 돈이 없으니까 뭐 제가 제작전 다 맨날 떨어지니까. 그 장면에 네.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래 볼까요? 네, 좀 재밌게 네.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 조금 지금 또 이영동 평론가님이 써주신 글을 좀 이렇게 봤는데 이 영화에 대한 글을 쓸 때 좀 구조적으로 좀 사실인 것과 사실이 아닌 것 그리고 벌어진 것과 벌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한 약간의 혼돈을 좀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진주석이 부시크래프트 캠핑을 하는 장면이 어떠한 설명 없이 그냥 한 남자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장면 몇 가지를 보여주는 후에 영화가 시작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또 한 회차를 한 2개 더 잡아야 돼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그랬고. 네, 거기도 네. 다른 남성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다른 남성. 아 맞아요. 다 남성도 한 명 나오죠. 어떻게 저보다 잘해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혼자 부시크래프트를 하고 있고 이미 어떤 되게 우락부락한 털보가 먼저 부시크래프트를 하고 있고 뭐 이런 장면이 원래는 있었습니다. 네. 네, 아니 안 찍었으니까 없는 거죠. 네. 있었던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글을 읽었을 때 굉장히 이미지적으로 인상적이었었고 진주석과 되게 대비되는 어떤 남성, 약간 어떻게 보면 뭐 알파메일일 수도 있는 어떤 남성의 모습과 대비되는 주석이 또 어떤 그 이미지에 힘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게 있었다면 어땠을까를 상상해 보시면 좀 재밌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던 부분이고, 그리고 인터뷰를 찾아보았을 때 저는 사실 만들면서도 많이 나와서 또 보면서 관객분들도 많이 웃으시고 한 것 같은데 그런 뭐랄까 경험을 작품에 녹여내는 게 감독님께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여쭙고 싶었습니다. 일단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개인적인 경험만큼
리얼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내가 뭐 어떤 구조를 만들고 어떤 관계를 만들고 책을 뭐 아무리 읽고 막 해도 실제 실전과 같은 실전에서의 기억 같은 그거를 따라오기 힘들다고 느껴서 어떤 파트들은 정말로 실제로 들었던 이야기들이나 실제로 겪었던 상황들 같은 것들을 진주석이 겪는 상황은 저는 안 겪어봤어요. 저는 그런 분이 아니 물론 뭐 근데 이제 영화 배울 때 처음 이제 영화라는 것을 처음 약간 잘못된 곳에서 배웠는데 이제 그때 그 거기를 이제 지도하시는 분이 저런 얘기를 했었어요. 영화란 청춘들의 아픔을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이비 종교처럼. 그래서 그분한테 배웠던 게 아마 좀 큰 그 계기가 돼서 제가 튕겨 나오는 계기가 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 뭐 어떤 누구한테는 되게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한테 되게 리얼하게 느껴지고 또 어떤 사람들한테 되게 저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다양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방법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네. 네. 아까 질문 손 뜨셨는데 네, 영화 잘 봤습니다. 보면서 그 시골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골 영화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봤는데 갑자기 중간에 도시로 넘어오면서 약간 튀는 그런 느낌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냥 영화 자체가 시골에 있다가 도시에 있다가 다시 시골로 돌아오는 그런 느낌인데 그 서로 다른 두 공간을 찍으실 때 어떤 차이나 어떤 차별점들이 있었을지 그리고 그 공간들을 갖고 있는 어떤 감독님만의 어떤 관점이나 인식들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시죠. 어, 네. 우선은 거의 시간 순대로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촬영했던 부분이 둘이 파스타집이랑 그 줄 서 있는 카페 데이트였는데 그거를 제외하면 다 이제 시간 순으로 찍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왜냐면 또 이제 계절이 이제 바뀌는